그래서 좀 잔인한 말로 나는 왜 그렇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어. 낙태, 이 두 자가 떠오르는 거야. 셋째가 들어서서 기뻐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우라 하는 거냐. 내가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죄스럽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메일을 보내셔도 저희는 모두 소개해드릴 수 없습니다. 점집 답사기를 업로드하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십니다. 그중 대다수가 점집 제보 메일이거나 출연 요청 메일입니다. 제보 메일의 경우엔 단순히 SNS에서 유명한 무당이라는 이유로 제보하시기도 하고, 정말 잘 본다고 제보에 찾아갔으나 직접 방문해보니 저희 기준엔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무당분들이 자신의 점집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출연비까지 주겠다면서요.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 모두가 이것만은 꼭 아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출연 요청, 제보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영상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점집 답사기 시리즈의 기획 의도는 전국 8도에 숨은 용한 무당을 발굴하는 것, 그러니 정말 용한 점집이 돼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곳을 소개해드려야 하는 입장이죠. 까다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점집을 선별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보와 출연 요청을 거부할 정도로 너네가 대단하냐? 라고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저희는 여태 300명 이상의 무당과 만나고 스카우트하며 3년간 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쌓았습니다. 어떤 점집이 제대로 된 점집인지 분간할 식견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월 무녀 선생님은 저희 사주나루 내담자분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된 분입니다. 사주나루를 이용하시는 한 내담자분이 최근 본 무당 중 가장 희한한 무당이다 라고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내담자분은 무속계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에서 교수를 역임하셨던 분이고, 신점 칼럼으로 기사도 여러 편 기고하신 분입니다. 내공이 탄탄하신 분이죠. 이 업계에서 꽤 신뢰도가 높은 분이라 이분의 제보라면 믿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1월 무녀 선생님은 몸주신인 불사할머니가 마치 엄마인 양 편하게 소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신명을 잘 느끼는 것을 넘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수준이었는데 보통 원력 같지 않으셨습니다. 타고난 능력에 더불어 많은 기도와 공부를 동반하셨겠다 느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려도 괜찮겠다 생각했고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장면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1월 무녀 선생님의 점집인 1월궁은 기전 여자고등학교 뒤쪽 원룸 골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홍색 간판이 저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전주 시민이시라면 찾아가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1월궁은 지리적으로 여러 공원과 전주천을 끼고 있어 무당이 영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좋은 위치였습니다. 방문하기 전부터 꽤 괜찮은 점사를 받아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되는 요소였습니다. 점집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원룸 정도의 소소한 크기입니다. 그 좁은 방에 불사할머니, 동자를 비롯한 많은 신명의 탱화와 신상이 가득해 점집이 실제 너비보다도 많이 좁게 느껴집니다. 선생님의 책장에는 무속 지침서는 물론 관상, 사주, 불교, 타로, 심리학까지 다양한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신의 공수를 정확히 전하기 위해 인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됐다 하시더랍니다. 좋은 점사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모습이라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점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월 무녀 선생님께선 저를 보자마자 일단 들어와서 앉으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점사를 전개하실지도 궁금해 일부러 아무런 정보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께서는 웃기만 하실 뿐 보채기는커녕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죠. 선생님은 저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바로 오방기를 뽑아 점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눈을 꾹 감고 아무런 말도 없이 오방기만 뽑으시길 3분. 선생님은 웃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내가 할머니한테 뭐 물어보고 있는 걸까?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선생님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간파하시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내뱉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헛다리를 짚은 게 아니고 정말 오방기 전만으로 3분 만에 저를 꿰뚫으신 거라면 앞으로의 점사도 기대를 해볼만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은 제게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점집을 답사하면 무당에게 많은 조언을 전해 들을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일을 하는 덕에 좋은 점사를 많이 받고 있고 인생의 방편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고 대답했죠. 그러니 선생님이 갑자기 제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이라고요. 나긋한 목소리였지만 그 되물음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가 정말 그러고 있어? 라는 거겠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무당들이 종종 하는 유도신문 같은 거라 생각했죠. 그저 웃으며 넘어가려 하자
그 순간부턴 선생님께서 저를 빠르게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줄줄 나열하시고 부모 내력과 조상 내력까지 한번 짚으신 후 마지막으로 제 성격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기가 세서 무당도 구워 삶을 성격이다 라고요. 아무래도 1월무녀 선생님을 방문하시려면 무엇 하나 숨기지 않을 각오를 하셔야겠습니다. 괜히 아닌 척해도 어차피 이분 앞에선 본질이 다 들추어질 겁니다. 파악이 빠를 뿐만 아니라 그 깊이도 상당합니다. 점사를 받다 보면 선생님께서 갑자기 허공의 대화를 하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불사 할머니와 교감하는 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편안한 말투로 신과 소통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선생님은 할머니와 한참 대화를 하시더니 제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말해 뭐해 입만 아파. 어차피 듣지도 않는 놈한테 무슨 말을 해. 이렇게 친구 말 전해주듯 무심하게 건네는 공수는 제 입장에서도 꽤 신선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보통 8년차 무당이라면 신의 공수를 정제해 전하려 하기 때문이죠. 위험을 가지려고요. 언뜻 보면 편안하게 풀어가는 점사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선생님께서 내가 신과 이토록 자연스럽게 소통한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방식이 어찌되었건 신과의 교감이 항상 이렇게 내밀하신 분이라면 어떤 손님이 오시더라도 일관된 퀄리티의 점사를 전하겠다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선생님의 특징이라 꼽을만 했던 점은 손님에게 질문을 받기보다 먼저 필요한 질문을 던지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첫 공수를 통해 손님의 문제를 파악한 상태에서 점사를 시작하시기에 굳이 손님의 말을 듣기보단 손님에게서 진짜 필요한 단서를 끌어내려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의 경우 선생님께서 가치관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름을 날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몸 담근 이 분야에서도 명예를 쌓고 싶고 점집 답사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용한 점집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더 미쳐서 해야 해. 선생님께서는 제가 17년 후에 명예를 얻을 운이 들어오고 50세 이전에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대운을 전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대운을 전해주시면서도 이 모든 것들은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며 고집을 꺾으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1월무녀 선생님은 사근사근한 말투로 다정한 위로와 응원을 전하면서도 손님의 문제를 예리하게 간파해 한마디로 전곡을 찌르는 팩폭 점사의 특징을 갖추신 분입니다. 따뜻하게 다독이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기에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곳입니다. 좀 죽을 결심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때 그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 언제 죽어요? 저 보여요? 언제 죽는지?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이제 지금은 그런 분들보다는 개개인이 힘든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이거는 기억에 남기도 하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있는데 부부가 왔었어요. 두 분 사이에 이제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가 이미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보인다. 정말 예쁜 아이가 나올 거다. 그 아이는 이럴 거고 성별은 이렇다 하고 이제 그렇게 갔지. 그러면서도 소통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셋째가 임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때 당시 보이는 애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봤을 수도 있다. 할머니가 나한테 안 보여줄 수도 있는,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무리 봐도 셋째가 올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잔인한 말로 나는 왜 그렇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어. 낙태, 이 두 글자가 떠오르는 거야. 할머니, 나 이 말 그분들한테 말 못해. 셋째가 들어서서 기뻐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우라 하는 거냐 했는데 아이의 숨이 끊기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그대로 지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전해 임산부한테. 전하는 게 나의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충격적이어서 그분한테 말을 못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지워야 되는 큰 문제가. 이제 그래서 지우게 됐는데 아직도 이제 그 말을 좀 다르게 이제 전해줄 수도 있었는데 부족했지 내가. 그 말을 전하지 못한 내가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죄스럽기도 하고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전 진짜 딱 한마디. 그저 살아요. 그저 살면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고 그저 또 살다 보면은 만날 사람도 만난다라는 거거든요. 그저 살았으면 좋겠어요. 촬영이 끝난 후 나가는 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조언을 외면하지 말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거나
당장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해서 점사의 결과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거나 다름없다 하셨죠. 점사대로 행동하면 비록 하나를 잃더라도 훗날 신께서 2배의 복으로 돌려주신다는 선생님의 말을 곱씹으며 돌아왔습니다. 1월무녀 선생님의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저는 점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점사를 받든 인생을 잘 이끌어가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점사를 대하는 현명한 태도일 겁니다. 내 인생에 동기를 부여하고 가치를 만들어줄 정말 실력 있는 무당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점집 답사기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러 돌아오겠습니다.